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선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5차 범위 내에 들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맞붙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음 그 총선은요, 뭐니 해도 윤석열 정부의 심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 심판의 성경을 오히려 야당 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을 돌릴 수 있는 게 뭐냐?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법무장관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오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장관 이재명을 붙어야죠. 비례냐, 강남이냐, 용산이냐 등등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계양을까지 가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장내 지도자 선호도 추이를 봤는데 6월 달에는 이재명 대표 15에서 19. 자, 한동훈 장관이 4밖에 안 됐었는데 16%까지 올라가면서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나? 저희가 연령대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나이대가 이렇습니다. 자, 20대, 30대 미만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장관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0대도 거의 붙어 있습니다. 40, 50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많이 앞서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또 한동훈 장관이 앞서면서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별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지역별로도 준비를 해봤는데 지역별로는 또 이렇습니다. 서울에서는 비슷하고요. 인천, 경기는 경기지사를 지냈고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오는 반면에 충청도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도 볼까요? TK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거는 TK의 정치 지도자 TK만 놓고 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27, 홍준표 시장이 12, 이재명 6, 이낙연 4, 오세훈 2, 이준석 1.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비례정당은 안 한다. 대구에 출마하겠다, 대구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무언가 역할을 하든 안 하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라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이념의 강을 넘어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신당이 생기면은 제일 어려운 거 역할 하겠다. 그건 지역구 출마고 지역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신당에겐 대구가 제일 어려운 곳일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자, 서정욱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번 대구에서 TK에서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행사도 많이 갖고 여러 차례 내려갔는데 사실 여기에 나온 지지율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는 좀 실망할 수치가 나왔네요. 먼저 이제 그 앞에 그 한동훈 장관,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하고 지지율 있죠. 네. 전 추세를 보면 상당히 그 역전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예.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악재만 남았죠. 좀 있으면 이제 백현동 김인섭 씨 선고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선고하고 계속의 사법 리스크가 나오면 지지율이 계속 하향할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본격 등판도 하기 전이잖아요. 앞으로 본격 등판하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걸로 봐요. 저는 상당히 역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대표. 이게 바로 대구 민심입니다. 제가 옛날 방송에서 대구는 윤한홍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홍준표, 윤한홍 그대로 맞잖아요. 대구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고향이 안동이죠. 이런 데 그 영남은요 상당히 그 보수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예의 없고 소위 말하면 이게 싸가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다. 지지율이 그리고 그게 아버지가 대구 경북고등학교 고향 빼고는 본인이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이런 게 저는 저 1%의 처참한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안동에 넣어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이민찬 부대변인. 아까 연령별 수치가 있잖아요. 예, 다시 보여주실까요? 연령대별 수치를 보면 예. 저 상황이 딱 이준석 전 대표가 주구장창 외쳤던 세대포 이론입니다. 예. 세대포 이론. 20,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40, 50대를 고립시키는 것. 그래서 20,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는 저 상황입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이 보궐선거와 그 이후의 지방선거에서 이길 때도 20, 30대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책 승부만 이어가고 있음에도 그런 세대포이론 20, 30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저런 차이가 나오느냐? 정치인의 발을 보고 국민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에 3번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향하는 곳은 어디죠? 이민청 같은 미래 어젠다를 고리로 전국을 정책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20, 30대는 정당이나 여기에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인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움직이는데 한동훈 장관에게 20, 30대도 움직이고 있다. 이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 소장님은 저희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한동훈 네. 장관에 대한 어디에 좀 집중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건 3S 현상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어요. 이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힘이 노리는 효과는 삼퉁 효과예요. 예. 삼퉁은 뭐냐면 지금 뭔가 인유한 혁신이 노렸는데 김기현, 인유한 막 갈등처럼 미치거든요. 예. 이럴 때 이걸 퉁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그다음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이 상당히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퉁 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은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끝장승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가 높은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전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금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연령대를 보면 예.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20대와 30대 2030 MZ세대에서 거의 이재명 대표와 대등한 예.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준 거고 그다음에 60대 70대 이상에서 계속 견인해 주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연대를 형성하는 또 퉁 현상.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권의 관심도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위해서 기대했던 부분인데 아, 예. 아까 지역별로 볼까요?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한동훈 장관을 대신 해서 지금 퉁 해주는 형상이라 말 그대로 삼퉁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요. 아, 그게 그 뜻이었군요. 삼퉁 효과. 예. 네, 서울에서도 어쨌든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오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 장관을 향해 아마 견제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듯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혹시 기자님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뭐 특별히 언론에서도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수사 필요하다고 수사 너무 가정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시면 뭐 그건 뭐 한동훈 장관을 좀 약간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언론이 있다 그러면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한동훈 장관이 답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네. 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출마 결코 뭐 우리한테 두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 잘 됐다. 오히려 계급장 떼고 붙으면 우리가 더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발언들, 특검에 대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내놓는지 아마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장관의 확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특히 민주당 내 인사들, 저는 국민들도 많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아까 윤상현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선에서 패배했으니까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주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에 갇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 파우치를 받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돈봉투 부스럭거린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국회에서 수위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른다는 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선거에서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역할론이 얼마나 정말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극대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딱 그 울타리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능력과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게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바로 이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